연방교육부에서 4만 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탕감이기 때문에 융자금 전체가 다 탕감된다라는 소식을 접해들은 이 융자를 받았던 지금 학생들이랑 아니면 전에 학창 시절에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죠. 뭐 그거야 당연히 빚 탕감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연방정부가 그만큼 돈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연방정부가 쓰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받은 4만 명은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탕감받은 그 4만 명의 학비를 결국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겠다라는 연방정부의 생각은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학생 대출이 절대 종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채무 탕감에 들어가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 왔다. 마치 종신형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평생 빚에 끌려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교육부는 IDR 계획에 등록된 특정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탕감의 약속을 사실상 거부한 수년간의 행정 실패를 시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학자금 탕감은 사실은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공약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는 이유로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탕감을 어느 정도 약속을 했었죠. 1인당 10,000불까지는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액 탕감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당한 무리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 예산에 무리를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무리를 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 짐이 떠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학자금 빚은 탕감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이 학자금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계속돼 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로 칸나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로 칸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가지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자금 대출이다. 이런 것이죠.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학자금 대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학부모라든가 누군가가 그들의 학자금 대출을 지불해 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빚 다 갚았는데 왜 저들은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느냐. 불공평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자녀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준 부모들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 로칸나 의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누구는 빚을 다 갚아야 되고 누구는 탕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이 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교육부 장관인데요. 교육부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을 지금 연구해 하겠다. 행정 절차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학자금 빚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취했던 방법은 팬데믹이 터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을 이제 유예해 주는 걸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일단은 빚을 갚지 말고 기간을 뒤로 밀어주겠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2번 더 연장을 하는 유예하는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을 2번이나 더 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연장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탕감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이제 이쪽에 보시는 분은 토머스 메시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공화당 의원입니다. 켄터키주에. 근데 이 메시 의원은 2017년부터
연방교육부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조직이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교육부 폐지 법안을 계속 상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1년에 다시 이 법안을 냈습니다. 결의안 형식으로 냈습니다. HR 899 결의안인데 이 결의안 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올해 말일까지만 교육부를 남겨두고 올해 말로 교육부 끝, 없애버리겠다. 교육부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화들짝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법안에 찬성한다라고 스폰서하는데 서명한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은 스폰서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공화당 의원들 중에 18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름 들으면 아실만한 분들이 누구냐면 맷 게츠, 플로리다 의원이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에. 그리고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주에. 그리고 폴 고살, 애리조나주. 앤디 빅스, 역시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원이고요. 텍사스주의 칩 로이, 이런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강성파 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지금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후원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누구냐면은 모 브룩스 의원입니다. 엘라바마주의 의원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거기 후원한다라고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냈는데 뭐냐면 나는 헌법 제10조와 주의 권리를 지지하며 오랫동안 지역 및 주의 교육 통제를 침해하는 모든 연방 K-12 권한들을 철폐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K-12라는 것은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리를 지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주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차단하고 싶다면 제한하는 권한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차피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다가 교육비 보조 예산을 갖다가 다 나눠서 쪼개서 주게 돼 있는데 그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만약에 그게 항상 무기가 됐었습니다. 주 교육부가 말 안 들으면 연방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삼았던 것이죠. 예산이 모자르면 학교 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공립학교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이 없으면은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연방교육부의 의견을 이 각 주 교육부들이 받아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순전히 돈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돈 가지고 뭐 헤게모니 싸움하고 권력질을 하고 싶으면, 갑질을 하고 싶으면 굳이 교육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대통령 행정명령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주무부처가 어디론가 뭐 내무부로 바뀌던 뭐 어디로 바뀌던 주무부처가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교육부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각 주마다 교육부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과 한국에는 교육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정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교육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미국의 교육부는 각 주마다 교육부들이 있어서요. 초중고등학교를 관리하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12학년도의 의무교육이죠. 그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관리를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학 이상 되면은 그 대학 평의회 같은 것들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관리하는 조직이 달라집니다. 연방정부 내에서도.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조직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방교육부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것저것 다 다룹니다. 근데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주교육부에서 모든 걸 다 실제로는 다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부처럼 이렇게 교육부 한 군데 때 연락하면은 전국에 있는 교육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가 전체 50개 주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거를 하자라고 이렇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이제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탕감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교육부 폐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